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더니 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멍청이, 뿔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금리를 동결한 파월 의장 쪽 그리고 이걸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어느 쪽 기조에 더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화정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이제 독립성을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좀 압력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파월 의장은 계속 꾸준하게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좀 기준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을 조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파월 의장 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FOMC 이제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던 만큼 물론 이제 지금 연준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2% 이제 목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달에 한 2.4% 그리고 그런 CPI가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CPI 기준으로 2% 목표를 두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지금 대부분의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일단 7월달 이제 금리를 조금 인하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월이 어떤 발언에 따라서 좀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금리 동결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부분은 이제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에서 트럼프가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뭐 태도나 뭐 어투의 문제보다도 사실 이제 트럼프에게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5월 FOMC를 보게 된 파월 의장의 모습 자체가 약간 한마디로 보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관세라는 상황이 있기 전에 미국 상태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올라왔었고 22년도에 워낙 높은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이제는 좀 내려온 측면도 있고 사실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제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뭐 클라우디아 샴 이 박사 같은 경우도 샴의 법칙을 쓴 분이죠. 근데 그분도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전제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월 의장의 의견도 이해는 됩니다. 아직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연준이 액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관세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10% 정도는 깔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격에 선제적 방어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아주 특이하긴 하죠. 소프트 데이터, 즉 심리 등을 반영한 걸 보면은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드 데이터, 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여전히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 시간적으로 이제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FOMC가 한 5번 정도 있습니다. 6월, 7월, 9월, 10월, 12월, 2월인데 지금 한 7월 달에 이제 50% 이제 기준으로 한 25bp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난 4월 고용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빠지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고용 자체는 이제 탄탄하긴 한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를 보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식료품, 농산품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이제 측면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50 후반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빠진 거에 따른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가 향후에 뭐 PC 데이터나 소매 판매 데이터를 꾸준히 관찰한 뒤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번 주말에 뭐 중국과의 관련된 관세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본격적인 뭐 일본이나 이제 여러 국가들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결국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호균 부장은 언제쯤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지금 동결이 82%까지 올랐는데 7월은 52% 이상은 이제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월이 워낙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6월 금리나 물 건너갔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강한데요. 저는 사실 이런 어떤 6월 금리나 기대를 완전히 없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4월 이후부터 관세 부과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데이터상에서 고용은 좀 안정되고 또 물가가 안정상에서 고용이 나쁘지가 않는 고용이 오히려 안 좋게 된다면 이전의 어떤 상황과 좀 다르게 그 실시간으로 6월 금리 인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주식 시장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실제 가이던스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타격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데이터로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의 강한 어조와는 다르게 파월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영국이 가장 먼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타결했죠. 근데 여기서 보편 관세 10%가 유지된 점에서 나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밝은 면에서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협상을 통해서 품목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나쁜 쪽을 봐야 되는지 좋은 쪽을 봐야 되는지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영국과 사실 미국 간의 관계는 물론 워낙 이제 우호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영국과의 관련된 이제 무역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 소규모 흑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 그만큼 뭐 중국이나 뭐 일본처럼 이제 강하게 관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자동차와 관세 관련해서 이제 10만 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작년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판매한 양이 실제적으로 10만 대 딱 기준입니다. 거의 10만 대 거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사실 크지 않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백악관의 이제 회색 고문 자체가 결국에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 자체가 기본적인 틀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이 어느 정도 기존 선제적으로 좀 보여줬던 흐름이 물론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 우리는 물론 이제 애초에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줄 알았지만은 그만큼 철강과 이제 자동차 이제 협상에서는 워낙 일본이 굉장히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죠. 닛산과 혼다, 도요타 자체가 거의 20,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뭐 우리나라 한국이나 특히 독일이나 같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 관세 협상에서 조금 그게 모범적인 틀로 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아주 출렁거리고 있는데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니까 이 달러와 같이 이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이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원화 같은 경우는 이 대만 달러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등을 했다. 다시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몇 분기 안에 이렇게 아시아 환율이 앞으로 급변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자, 김호균 부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아 환율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할까요? 금요일부터 해서 우리나라 연휴 때 월화 기간 동안 대만 달러와 원화가 급등을 이뤘고 그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달러 인덱스는 전일 100을 넘어서서 안정화를 찾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런 굉장히 좀 시장에 통화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이 이벤트 혹은 해프닝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미중 협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는 예측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중국의 어떤 위안화와 연관이 있는 아시아 통화들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는 걸 예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 특히 보험사들이 이 환해지를 전혀 안 하고 달러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런 예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 뛰어들고 이거를 같이 또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투기 세력들도 같이 뛰어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위안화 과연 진짜 절상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이라는 부분이 아직 뭐 과잉 생산 상황에서 수출에 워낙 타격도 크고 그리고 이 일본이 사실 그
이제 프라자비 때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워낙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위안화 절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안화 절상의 방향으로 가긴 가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이제 대만과 원화의 급등 같은 해프닝 자체는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는 한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을 신호탄으로 지금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좀 옮겨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질렀죠.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주가 전망 그리고 코인에 대한 최근의 관심사도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빅테크 업체들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이제 기본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관세 아까 10%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글로벌 교역량에 대한 제한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가이던스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 미스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 더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당장에야 우리가 이제 영국 하나만으로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주식을 사야 되냐? 물론 이제 주식은 사야 되는 흐름은 맞긴 하겠지만은 그게 시간에 대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말 사이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진전이 없게 되면은 또 한 번 또 우리는 그런 시각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를 보는 시각이 이제 관세 관련 악재는 다 나왔고 좋은 일들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됐다. 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반등을 해서 원래 지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거의 끝물 아니냐. 자, 김호균 부장은 이 견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투심이 상승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푸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세 위협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품, 파월풋 같은 경우는 작동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보험적 성격으로 항상 우리한테 안전함을 주는 존재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까지 발표된 빅테크 실적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펀더멘털 풋으로 인해서 이 증시가 반등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월화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약간 좀 강한 트럼프 풋이 나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예전에 정말 안 좋을 때가 3, 4까지 찍었는데 지금 62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탐욕, 그리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자체는 많이 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어느 정도 추가 반등 이후에는 상당한 이제 그 랠리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기 모멘텀은 상방으로 가져가되 흔들림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어떤 포지션과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 이런 장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표 AI 반도체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약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이화진 과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계속 꾸준하게 중국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회적인 차단,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뭐 조건부로 전략적 봉쇄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전선한 대표도 계속 꾸준하게 수출과 관련된 재고를 계속 부탁을 해왔던 측면이고 어차피 우리가 만들지 않게 되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AI 칩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계속 장악을 하게 되고 그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물론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이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개방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과의 협상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이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수출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키되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개발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다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망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의 이 AI 반도체 규제를 철회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뉘앙스도 철회보다는 새로운 거로 대체한다. 굉장히 관료적인 어떤 정책이다라고 비난하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시장이 예측하기에는 중동 순방을 앞두고 중동과 뭔가 협상을 위해서 빌드업 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규제를 통해서 중동과는 새로운 어떤 이제 물량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국을 다시 견제하는 전략으로 쓰지 않을까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규제로서 작용을 하는데 사실 바이든식 규제든 트럼프식 규제든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종의 실패한 전략이라는 게 딥시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바이든식의 방식은 이제 기술 규제를 하는 방식이지만 트럼프식의 방식은 차라리 돈이라도 벌자. 규제를 풀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고 지금은 중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막고 있지만 협상이 잘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이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늘리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정세가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요. 자, 이번 주말에 또 관세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자, 10일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통상회담을 연다는 건데 자, 과연 대중관세 협상안 이번에 좀 잘 진행될까요?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뭐 정상가 회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될 것이 중국과의 이 협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처럼 뭔가 선제적으로 각자 푸는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포인트가 이 펜타닐 관련해서 이런 펜타닐 관련 관세를 먼저 해결하면서 이후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양측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영국과의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영국 이후에 뭐 이스라엘과 인도까지는 쉽게 진행되겠지만 그 이후에 예정되는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의 협상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유리할 수 있으나 이 협상이 길어질수록 중국을 압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갖고 아마 양측에서 협상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또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여기다 소매 판매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자, 이 굵직한 지표들 이화정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과연 이제 4월달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실제로 컨센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에 2.4%였죠. 그는 CPI가 2.8%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의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2.4만 나와도 시장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이제 아까 중고차 가격이나 주거비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 자체가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달과 다르게 이번 달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로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PPI 같은 경우가 그 다음 날 이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CPI와 그 향후에 소매 판매에 따른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와 같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영국이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 협상에 따라서 물론 이제 퇴색되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변화 자체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만약에 중국
청구 협상이 빠르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5월 달, 6월 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뒤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워낙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니까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자, 김호균 부장은 지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용 지표가 최근에 예상보다 좀 탄탄하게 나와서 근데 시장 자체가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면서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물가 지표 다음 주에 예정이 되는데 물가 지표도 일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대로 일관적으로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주면서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이벤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